고도를 높여 프랑스 남부 산악지대를 오릅니다. 그곳에 우뚝 솟은 산 위의 성. Vous? Alors ici, nous arrivons dans un champ. S'appelle le champ des brûlés. Dans ce champ, le 16 mars 1244, les croisés fait descendre les cathares du village. Ils arrivent par ici. On les fait monter sur des échelles et ils se jettent dans les flammes du bûcher. 좁혀오는 포위망처럼 쫓기고 쫓겨 겨우 얻었던 피난처. 난공불락의 요새는 결국 무너지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오르고 또 오르고픈 인간의 욕망이 자리한 도시. 모든 것을 버린 채 사람들은 이 철옹성으로 들어와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을 기록한 소설가. 근데 이 산성이라는 것은 매우 방어적인 그 전투 개념의 산물이죠. 병자호란 때 여기서 남한산성에서 벌어진 싸움도 그런 최후의 전투와 똑같은 것이죠. 항복과 저항, 그 어떤 것도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이 남한산성이라는 데는 어떤 희망이 없는 세상이죠. 완전히 고립무원과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런 그 공간이죠. 희망이 없는 속에서도 인간은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기 위한 인간의 선택, 고도의 피난처, 산성, 그곳을 오릅니다. 구름도 쉬 넘지 못하는 바위는 난공불락의 장벽입니다. 백두대간 위에 펼쳐진 설악산. 높게는 1700m도 거뜬하게 솟아오른 험준한 바위 산군에 눌려 감히 인간의 접근은 엄두도 못 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한계를 넘었을 때 우리는 대자연의 위대함을 맛봅니다. 산 위에 널브러진 돌무더기인가 했는데 차곡차곡 쌓아 올린 성벽이랍니다.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산 봉우리를 울타리 삼아 사람들은 산성을 쌓았습니다. 권금성은 고려시대의 성입니다. 고려시대에는 중앙정부에서 기마병 중심인 몽고군을 피해서 바다의 섬이나 험한 산지로 이제 피해 있으라는 정책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태백산맥의 험준한 산을 이용해서 산으로 이제 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저희가 서 있는 바로 이제 속초에 있는 권금성이 되겠습니다. 한때 대륙을 집어삼킨 무적의 몽골군을 방어했던 권금성. 천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산성은 그대로 산이 되었습니다. 산의 나라는 곧 산성의 나라. 높고 가파른 산에는 어김없이 산성을 쌓았습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이곳 적상산에도 성벽을 쌓은 흔적이 남았습니다. 이게 복원을 했는데도 복원한 느낌이 거의 안 나지요. 여기 원래 성이 있던 것이 무너진 것을 그대로 모아가지고 그걸로 다시 구성을 한 것처럼 해서 다시 쌓은 기분이 하나도 안 나게 원래대로 복원을 한 그런 성벽이 되겠습니다. 한 발만 내디뎌도 아찔한 낭떠러지인데요. 산이 험할수록 적들을 방어하는 데는 최적이었습니다. 낮은 담으로 쌓아도
적군으로 봐서는 저 아래에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900m 고지까지 걸어 올라오려면 바위 절벽을 기어오르고 해서 싸울 수 있는 이걸 꼭 함락시켜야겠다 하는 의지가 없게끔 만드는 거지요. 이 오르기 힘들었을 산에다 차곡차곡 보호막을 두른 사람들. 여기서 이제 성이 이렇게 구부러지죠. 바깥으로 봐도 휘었잖아요. 이렇게. 성벽이 곧게 반듯하게 내려가지를 않고 용트림을 하듯이 구불구불하면서 성벽을 쌓은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성벽에 바짝 붙은 적을 이렇게 사각에서 공격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목적은 저 위에서 내려오는 힘이 여기서 일단 멈추고 바깥으로 향해서 한꺼번에 일로 쏠리질 않게 힘을 분산시키는 거죠. 고려 말 거란병의 침입에 온 고을이 화를 당했어도 이곳만큼은 안전했을 정도로 요새는 튼튼했습니다. 이른 가을 아침, 산정호수에 물 한 개가 어른됩니다. 조선시대로 들어와 적상산성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왕실의 족보와 실록을 보존하는 사고를 설치한 겁니다. 북방이 위태로워지자 사고를 옮길 만한 적당한 장소를 찾았는데요. 이때 천혜의 요새인 적상산성으로 결정되면서 대대적인 사고의 이동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15년에 걸쳐 천여 권의 소중한 왕실 기록물이 옮겨졌고 수호 사찰을 세워 사고를 지키게 합니다. 적상은 붉은 여인의 치마 같다는 뜻. 가을, 층층이 안반 사이로 단풍잎 자태가 곱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넉넉히 사람을 품어 안았던 산성. 지켜내야 하는 절실함이 저 바위 끝자락에도 모였는데요. 절벽 끝 너럭 바위가 갈라져 있어 사람 하나가 겨우 들어갈 정도의 틈이 있습니다. 안념대라는 것은 난을 피했다는 뜻. 고려 때 적을 피해온 군사들이 이곳에다 진을 치고 피신했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라는데요. 병자 호란 때는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오자 승병들이 사고에 있던 실록을 이곳 바위 틈에다 옮겨놓았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소중한 역사의 기억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산 중턱에 앉은 안국사. 전란의 위기에서 실록을 지켜낸 것은 바로 이곳 승병들이었습니다. 25년 전 산성 안에 발전소가 들어섰고 호수가 생기면서 이곳으로 절집을 옮겨왔습니다. 옛 산성의 흔적은 바위 산을 채우며 우리의 역사 속에 남았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이 산성이 매우 발달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 역사의 시작부터 산에 의지해서 성을 쌓고 그걸 잘 활용해서 인해전술로 쳐들어오는 중국을 잘 막아낸 그런 것이 이제 역사상 기록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고려시대나 조선시대가 되면 이민족이 쳐들어온다 하면은 전국에 요소요소에 큰 산성을 쌓아놓고 한 고을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인근의 여러 고을 사람들이 한꺼번에 큰 산성으로 들어가서 지키는 그런 방법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인간이 선택했던 도피처, 산. 또한 가장 절박한 순간에 오르고 쌓았던 산성. 그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인도 동남쪽 끝 보석의 나라 스리랑카. 중부 내륙의 정글을 달려 우뚝 솟은 바위산과 만납니다. 불쑥 튀어나온 듯한 수직의 바위는 다름 아닌 거대한 성체 시기리아입니다. (1500년) 전에 지은 고대 왕국의 성인데요. 오직 가파른 계단을 올라야 천상의 궁전에 닿습니다. 5세기 이 궁전의 주인은 카사파 왕. 그는 왜 바위 꼭대기에다 궁전을 지었을까요? ඉතින් මේ කොහොම හරි කාශ්‍යප රජුරු පීතෘඝාතකෙක් බවට පත් වෙනවා. එහෙම නැත්නම් පියාමරපු කෙනෙක් බවට පත් වුණාට පස්සේ අනුරාධපුරේ ඉන්න බැරි වෙනවා යාට. භික්ෂුන් වහන්සේලාගෙන් ප්‍රතික්ෂේප වෙනවා, මහ ජනතාවගෙන් ප්‍රතික්ෂේප වෙනවා. 결국 왕제를 향한 비극의 역사. ඊළඟට මුගලන් කුමාරයා සේනා එක්ක සේනා සංවිධානය කරගන්න එයා ඉන්දියාවට පැනලා යනවා. ඉතින් මේ තත්ත්වයන් එක්ක එයාට අනුරාධපුරේ වාසය කිරීමට නොහැකි නිසා තමයි එයා මේ සීගිරියට ආවේ. සීගිරියට ඇවිල්ලා බලකොටුවක් විදියට මේ වගේ මහා පර්වත මස්තකයක් උඩ පර්වතයක් උඩ මේ මාලිගාවක් හදාගෙන ජීවත් වෙන්නේ. ඉතින් 왕은 자신이 지낼 가장 안전한 성을 만드는데 7년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공중도시인 바위산 아래 네모진 성곽을 쌓습니다. 성 주변을 두르고 있는 연못은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만든 해자, 즉 방어막이었습니다. හේතුව තමයි කාශ්‍යප රජතුමාගේ තාත්තා ධාතුසේන රජතුමා. එයා රජකම් කරේ මේ සීගිරියට උතුරු පැත්තෙන් තියෙන අනුරාධපුරේ. ඒතර අනුරාධපුරේ රජකම් කරපුවාම එයාට ගැටුමක් ඇති වුණා රජ පවුලේ සම්බන්ධ අය එක්ක. එතකොට නැවත එතුමා රාජධානියක් වශයෙන් තෝරගන්න මේ ස්ථානේ බැලුවේ අනුරාධපුරගෙන් තැනිතලා ප්‍රදේශය. කඳු නැහැ. කඳු ගොඩාක් අඩුයි මේ පැත්තේ. නමුත් මෙතන තෝරගත්තාම දැන් එයාට ගැටලුවක් වෙන්නේ එයාගේ සහෝදරයත් එක්ක. ඒ කියන්නේ මුගලන් කියන කුමාරයත් එක්ක. ඒතර මෙතන රාජධානිය තෝරගත්තට පස්සේ මුගලන්ට අදහා ගන්න බැරි විදිහේ නිර්මාණ ටිකක් වගේම එයාට පරාජය කරන්න බැරි රාජධානියක් මෙතන ගොඩනැගීමේ හැකියාව ලැබුණා. 오직 바람만이 바위산을 스치는 절대 고독의 공간. 고대 왕국은 1875년 영국인에 의해 발견될 때까지 1400년을 잠자고 있었습니다. 동생의 복수가 두려워 스스로를 저 바위성 안에 가둬버렸던 걸까요? 바위 틈을 지나 더 가파른 계단을 오르면 좁고 긴 통로가 나옵니다. 이른바 거울의 회랑인데요. 수직의 절벽과 마주한 높이 3m의 황토빛 벽으로 거울처럼 오가는 사람을 비춰서 멀리서도 볼 수 있었답니다. 좀 더 오르면 바위산 밑 널찍한 광장을 만나는데요. 여기에는 꼭대기 궁전으로 향하는 사자의 입구, 거대한 사자의 두 발이 버티고 있습니다. 발톱만으로도 위협적인데요. 실제로 머리와 갈기를 표현해서 본래 사자의 입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시기리아라는 이름 또한 사자의 목구멍이라는 뜻의 싱하기리아에서 유래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수직 절벽을 지그재그로 기어올라 만난 천상의 궁전. 화려했던 모습은 아스라이 옛 일입니다. මැරෙන මොහොත කියන්නේ අවසාන වෙනකොට එයා මේ රාජධානිය එයා මේ ගොඩක් වයස කියලා නෙමෙයි මැරුණේ. එයා තමගේ සහෝදරයත් එක්ක යුද්ධයකට ගියා. ඒ යුද්ධයකට යන අවස්ථාවේදී ඇතා නිවැරදි මාර්ගය නැතුව හැරුණා හන්ද තමගේ සේනාව හිතුව එයාව පසුබහින්න සිද්ධ වුණා කියලා සේනාව හතර අතේ දිව්වා. හැබැයි ඒ වෙලාවේ ඇතා ආපහු නැවත සරණ පැතර යනකොට තමගේ සේනාව මගහැරුණා හන්ද අවසාන රජතුමාට සිද්ධ වුණා තමන්ගේම අතින් තමන්ගේ හිස ගස හදාගන්න තමන්ගේ සහෝදරයා ඉස්සරහා. තමන්ගේ සහෝදරයා තමයි යුද්ධයකට ආවේ ඒ වෙලාවේ. එයාලා තමන්ගේ සහෝදරයා කියන්නේ මුගලන් කුමාරයා ඇවිල්ලා ඉවරලා ඊටම ගෞරවාන්විතව රජතුමාගේ දේහය ආදාහනය කරලා තියෙනවා.
천년을 불어온 바람 때문이었을까요? 욕망에 가득 찬 왕도, 화려했던 궁전도 지상 200m의 바위 꼭대기에 흔적으로만 남았을 뿐입니다. 카사파 왕의 유적지는 이제 수많은 걸음들로 채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을 서성이게 만드는 특별한 그림이 있습니다. 시기리아 여인들이라 불리는 벽화. 천상의 왕국답게 천국의 요정을 표현했다고도 하고 아버지를 죽인 카사파 왕의 참회의 마음을 담은 것이라고도 합니다. සෙනසිය වසේ කාශ්‍යප රජ සමයේම ඒක නිර්මාණය වුණේ. ඊට අමතරව ඉන්දියාවේ අජන්තා එල්ලෝරා සිතුවම් වලට සමාන සිතුවම් තියෙන්නේ. සීගිරි සමස්ත පර්වතයේ බටහිර මූණතේම චිත්‍ර 500ක් තිබුණා කියලා තමයි කියවෙන්නේ. නමුත් දැන් මෑත කාලීන වෙනකොට චිත්‍ර 19කටත් අඩු ප්‍රමාණයකට ශේෂ වෙලා තියෙනවා. ඒ කියන්නේ විවිධ හේතු නිසා කාලයත් එක්ක අවුරුදු 1500ක වෙන පැරණි කාලයත් එක්ක මේ වෙනකොට ක්ෂය වෙලා ගිහිල්ලා තියෙනවා. 여전히 비밀을 아는 채 고운 빛깔로 남은 그림들. 시간을 거슬러 1500년 전 이 땅에 머물렀던 왕궁의 기억은 그림으로, 옛 시로 남았습니다. वर्ष 477 ඉඳලා 495 දක්වා කාල සීමාව. එතකොට ඒ කාල සීමාවේ තමයි ඒ අවුරුදු 18 කියන කාලය තුළ තමයි රජතුමා සේවයේ මේ රටේ ප්‍රධාන ප්‍රදේශය වශයෙන් මෙතන රාජධානි වශයෙන් තෝරගෙන හිටියේ. නැවත මෙතන රාජධානි වශයෙන් තෝරගන්නේ නැහැ එයාගේ සහෝදරයා. එයා නැවත රාජධානි වශයෙන් තෝරගන්නේ අනුරාධපුරේ. ඒතර මේ ඉන්න අය මෙතන හිටියේ. මෙතන නැවත ඊට පස්සේ රජතුමා මුගලන් රජතුමා මෙතන දෙනවා භික්ෂුන් වහන්සේලා පූජා කරනවා. එතකොට නැවතත් අර කියපු පල්ලෙහා තිබුණු ලෙන් වල භික්ෂුන් වහන්සේලා වැඩ ඉඳලා තියෙනවා. එතකොට 그 후 잊혀진 왕국 시기리아는 19세기 후반 영국인에게 발견되기 전까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고 1400년의 시간 동안 잠들어 있었습니다. 짧았지만 가장 화려하고 애잔했던 카사파 왕의 왕국. 시기리아는 여전히 이 땅의 하늘 궁전으로 남았습니다. 이른 아침, 강은 물 한 개를 피어올립니다. 프랑스 남서쪽, 강 이름을 따서 도르도뉴 지방이라 불리는 곳. Bien, mesdames et messieurs, bienvenue à bord. Donc on est parti pour une promenade de 50 minutes. Nous allons vous faire découvrir 4 châteaux. On va parler aussi du temps des gabarits avec l'évolution du paysage. Et puis ce sera aussi les bords de la rivière qui ont été classés par UNESCO en 2012. Ce cours d'eau, c'est la Dordogne, elle arrive du Massif central à Puy de Sancy. Et pendant quelques mètres, on va donc plonger le beau petit village de Beynac et Cazenac.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중에서 하나로 손꼽히는 베이낙과 카즈냥 마을. 뭐니뭐니 해도 다닥다닥 절벽에 붙은 집과 그 위로 솟아오른 중세의 성의 압권입니다. 곧게 뻗다가 휘어가기를 수 킬로미터. 강은 무수한 이야기를 담고 흐릅니다. On va donc s'arrêter ici pour maintenant découvrir sur la gauche un autre château. Donc par exemple le château de Castelnau que vous voyez là-haut est un château qui avait été abandonné à la Révolution française. 좀 더 시간을 거슬러 오르자면 이곳은 강을 중심으로 100년 전쟁의 격전지였습니다. Avec la guerre de Cent Ans, Castelnau et Beynac ne sont pas du tout du même bord politique. Donc ils vont s'opposer dans cette guerre qui va durer en fait 300 ans. 도르도뉴 강을 사이에 두고 대척점이 되었던 두 개의 성. 그중 하나가 바로 베이낙 성인데요. 9세기 바이킹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처음 요새로 세워졌다가 12세기에 와서야 완전하게
성의 모습을 갖춥니다. Beynak, oui, c'est vrai que c'est une des forteresses les plus typiques quand même hein, de l'histoire de France parce que c'est un château qui réunit absolument tout. Hein. 금방이라도 음식을 내올 것처럼 성내 식당에는 장작불이입니다. 지역 영주들이 모여 회의를 했던 페리고르 대회관. 한켠에 마련된 기도실도 옛 모습 그대로입니다. Oui, c'est très recherché, oui. Et ensuite, pour soutenir donc l'escalier et également pour le sublimer, vous avez cette voûte en croisée d'ogives gothiques. Oui, c'est très très beau. 중세 영주와 기사들이 각 영토를 다스리던 시절 베이냑 성은 프랑스의 땅. 이때 도르도뉴 강은 프랑스와 영국의 국경이 되었고 강 맞은편의 성들은 첨예한 대척점을 이루었는데요. 베이냑 성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성이 카스텔로 라 샤펠입니다. Le château a été l'acteur de beaucoup de guerres et la prochaine, c'est la guerre de 100 ans, au XIVe siècle. La France est en guerre contre l'Angleterre, le seigneur de Castelnau est pour l'Angleterre et en face, le château de Beynak, lui, il est pour la France. Et la Dordogne, la rivière qui coule au pied des deux châteaux, va servir de frontière entre les deux monuments. On a changé 12 fois de camp en 100 ans. On a été français, anglais. 14세기 프랑스 땅에서 벌어졌던 백년 전쟁. 영국이 가졌던 땅을 프랑스가 되찾기 위해서 116년 동안 휴전과 전쟁을 되풀이했는데요. 그 최대의 격전지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Quand on se promène autour de Castelnau, c'est vrai on imagine croiser des chevaliers comme ça, on a vraiment une ambiance très médiévale. Avec toutes ces maisons de pierre, on se sent vraiment au Moyen-Âge. On a encore vraiment toute cette atmosphère, cette âme médiévale qui ressort avec ce château de Castelnau, ça c'est sûr. Il est ici bleu, peut-être parce que là c'est orange. Oui, elle a bien. Oui, alors à l'intérieur du château de Castelnau, pour justement comprendre le Moyen-Âge, on a créé ce musée de la guerre au Moyen-Âge, où il y a un peu plus de 250 pièces de collection. Et donc on présente des armures, des armes, des épées, des arbalètes, pour montrer ce qui pouvait être utilisé à la défense d'un château fort au Moyen-Âge. 버려졌던 성을 되살린 카스텔로 성. 중세의 한 토막을 그대로 옮겨놓은 성은 역사 체험의 장이 되어주는데요. 그 옛날 기사들은 어떻게 싸웠을까? 500년의 시간도 거슬러 오릅니다. Donc la perce-maille, elle porte son nom parce qu'elle a la capacité de passer à travers ce qu'on appelle la cotte de maille. La cotte de maille, c'est des petits anneaux d'acier entremêlés les uns aux autres, ce qui permet d'avoir une très bonne protection contre les tranchants. Et là, on commence tout juste à avoir des plaques, des plastrons de protection. Ils sont à l'abri du champ de bataille. 방어는 최대의 무기라고 하죠. 지켜내기 위해서 이곳 성들은 더욱 높고 견고해졌습니다. 정복자와 방어자, 그 날선 경계의 역사 속에 프랑스 성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산맥을 사이에 두고 스페인과 맞닿은 프랑스 남부 산악지대. 해발 1000m가 가까운 산 정상까지 오르는 일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Bonjour. 트리스탕은 산성을 안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산꼭대기 허물어진 성이 궁금해서 도시에서의 삶을 접고 할아버지의 성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폐허가 된 산성에 거대한 이야기가 쌓여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800여 년 전 신념을 지키러 숨어들었던 한 종교인들의 슬픈 이야기를 산성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몽세 귀르, 토박이 말로 안전한 산이라는 뜻인데요.
순수 기독교인을 자청했던 카타리파 교도들의 피난처였습니다. Au XIIe siècle, il va y avoir un phénomène qui est le catharisme qui se répand dans le Languedoc, qui est une région du sud de la France. Et donc, dans cette région-là, les cathares, qui en fait sont d'anciens catholiques, qui ont choisi de quitter l'église de Rome, l'église officielle, pour devenir hérétiques. En fait, un mouvement de croyance chrétienne qui veut revenir aux origines du christianisme. 가톨릭 교회와는 다른 성서적 견해를 가졌던 카타리파 신도들은 결국 이단으로 배척당합니다. 이단자는 곧 죄인. 로마 교황 이노켄티우스 3세는 카타리파에 동조하는 주교와 귀족들을 파문하고 1209년 카타리파를 토벌하기 위한 십자군을 결성합니다. Seuls dans le midi de la France, dans le sud, eh bien, les cathares vont trouver une tolérance, voire une protection vis-à-vis des seigneurs. Le seigneur de Montségur fait partie de ces seigneurs qui vont les protéger et les tolérer. D'ailleurs, la photo que l'archéologue avait mise sur son ordinateur. 이곳 프랑스 남쪽 지역은 아직 프랑스 왕의 힘이 미치지 않았던 곳으로 도망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줬습니다. Alors ici, je suis assis contre un mur d'une maison du village cathare. Cette maison, elle a été construite probablement dès le début, vers 1204-1206. À Montségur, en fait, les cathares viennent se réfugier seulement parce qu'il y a la croisade. Sauf que lorsque la croisade commence, eh bien, les cathares demandent au seigneur de Montségur de construire au sommet de cette montagne un village fortifié pour les protéger. Et donc, le seigneur de Montségur va commencer par construire son château au sommet. Autour, des maisons vont commencer à se construire et au fur et à mesure des décennies qui vont passer, un village va prendre forme. 카타리파 마을에서 사람들은 이후 40여 년 동안 조용히 은신할 수 있었습니다. 1244년 프랑스 국왕의 십자군은 몽세귀르를 점령하기 위해 3,000명의 토벌대를 보냅니다. 이에 맞선 몽세귀르의 기사는 단 100명. 100일 동안 치열한 접전을 벌였으나 결국 성은 십자군에 의해 함락되고 마는데요.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신도들은 화영대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폐허 위에 쌓이는 바람. 남은 바위 덩어리에는 그 옛날 이곳에서 일어났던 비극의 역사를 그대로 덮어버렸습니다. 성은 새로운 주인에 의해 더욱 견고한 방어의 성으로 바뀌었습니다. Il faut s'imaginer que les murs que l'on voit, les pierres ont été taillées par les maîtres bâtisseurs du roi de France dans les années 1280. Et là, on a vraiment des maîtres bâtisseurs qui vont tailler la pierre d'une manière assez intéressante, des gros blocs rectangulaires qu'on va assembler pour faire des murs très épais. Ce mur, par exemple, fait environ 3 mètres d'épaisseur. C'est un mur qui est puissant pour résister aux bombardements. 세기의 시간이 흐르며 성은 허물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잊혀진 기억은 때로 단단한 돌 위에 머뭅니다. Alors ici, nous sommes devant un monument qui a été construit en 1960 pour commémorer le massacre des cathares de Montségur. 몽세기르 성 최후의 날, 카타리파 신도 225명을 처형했던 그날. Alors là, nous sommes juste au-dessus du champ des brûlés. 이젠 흔적도 없습니다. Cet espace où les cathares sont morts finalement, le 16 mars 1244, chaque année, le 16 mars, pour commémorer finalement le bûcher de Montségur, des gens viennent ici et donc font une cérémonie d'hommage, de mémoire par rapport aux cathares disparus. 영혼을 가두었던 육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불섭에 몸을 던졌던 카타리파 신도들.
그들은 이 땅의 사람들에 의해서 사랑의 순교자로 다시 되살아납니다. Le catharisme a totalement disparu au début du XIVe siècle, mais la mémoire du catharisme est restée ancrée dans les mémoires. Toute cette histoire-là qui avait été en quelque sorte presque oubliée, voire même méconnue, eh bien, va revenir finalement de Montségur un emblème, une sorte de symbole de résistance, de tolérance et autres. 카타리파를 비유했던 이른바 카타르 성들은 십자군 원정에 의해 함락되었고 국경을 수비하는 프랑스 왕의 요새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산인지 성인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로 깎아지른 바위산 위에 산성. 광활한 대지를 굽어보며 해발 800m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성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단 하나. 지그재그로 몇 번 몸을 틀고 나서야 겨우 산성의 속살과 만나게 됩니다. 11세기 로마인들에 의해 성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Ces châteaux ont été construits par la France, le roi, pour protéger la frontière, pour qu'il n'y ait plus d'invasion et d'attaque. Et ces châteaux ont été construits sur des éperons rocheux, des lignes de roches qui sont inaccessibles. C'est un petit peu notre muraille de Chine à nous, à la France. 온통 바위 투성이의 산. 성을 짓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단단한 돌은 성이 걸어왔던 거울이 됩니다. Cette chapelle-là, elle a la particularité de l'ancien castrum qui existait avant la croisade. 폐허 속에서 찾아낸 역사의 흔적인데요. Cette petite chapelle, on le voit à l'appareillage des rochers, les pierres sont toutes petites, ne sont pas bien taillées. Et puis quand on lève les yeux, on s'aperçoit qu'au-dessus de la chapelle est construit une construction avec des pierres beaucoup plus grosses, mieux taillées. C'est l'œuvre du roi de France. C'était le représentant de Dieu et c'est le plus puissant sur ce monument. 십자군 원정 당시 영주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성을 프랑스 국왕인 루이 9세에게 저항 없이 그대로 넘겨줬는데요. 이후 페이르 페르튀즈 성은 왕의 권위를 드러내는 가장 강력하고 험준한 산성이 되었습니다. Et il est construit en partie la plus haute. Et donc, symboliquement, ce château touche le ciel, touche les cieux. 왕은 곧 신. 신에 닿은 산성. C'est pour ça que l'on a appelé le château de Peyre-Perthuse la forteresse céleste. C'était la volonté du roi de se rapprocher du ciel et de Dieu. 하늘 높은 곳. 인간의 욕망으로 쏘아올린 거대한 성체. 격변의 시대 앞에서 허물어지고 다시 쌓기를 반복하며 산성은 인간의 역사 속에 살아왔습니다. 새벽녘 산을 오르는 이 사람. Alors on arrive au château de Quéribus, donc qui est un château très escarpé, très ramassé sur un piton rocheux. Et en fait, il est placé là, contrôler ce col, comme j'ai dit, mais aussi surveiller. 성 너머 보이는 지중해. 스페인 국경과 닿은 캐리비스 성. 가파른 난간을 줄 하나에 의지해 봅니다. 아이들은 놀이터처럼 성을 탐험하는데요. 이 성 또한 카타리파 교인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Avant que le roi de France s'empare de ce territoire, ce château est un château qui fait partie
de la petite seigneurie du Fenouillède. Et lorsqu'il y a la guerre liée à l'histoire cathare, quand les troupes françaises arrivent ici par rapport aux problèmes religieux du catharisme, lorsqu'il y a ça, pendant à peu près 30 à 40 ans, de Montségur jusqu'à ici, les Français ne peuvent pas rentrer. Le territoire est dangereux, le territoire est occupé par les rebelles. Ça devient la dernière poche de résistance. 점점 좁혀오는 십자군의 포위망. Ces châteaux rebelles tombent les uns après les autres. Montségur est un exemple célèbre. Tombent les uns après les autres. Et le tout dernier à résister, c'est Quéribus. 사방을 두루 조망할 수 있는 캐리비스 성은 국경과 마주하며 견고한 감시망으로 살아왔습니다. 바위 위 첨탑 같은 캐리비스 성. 무수한 역사의 걸음을 딛고 산성은 오늘의 태양을 마주합니다.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벽. 인간은 산성을 쌓으면서 다가올 위기에 대비했습니다. 1624년 인조 임금은 북쪽 변방의 위기를 감지하고 수도 한양의 남쪽에 남한 산성을 쌓았습니다. 전국 8도의 승려들을 동원했던 산성 공사는 2년 넘게 걸렸고 앞서 겪어왔던 전란의 문제점을 보완하며 최고의 방어 시설로 발전했습니다. 그리하여 남한 산성은 광주 산맥의 주요 능선을 병풍처럼 두른 석축에 유사시 임시 수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갖춘 산성 도시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이제 성벽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많은 우리나라 다른 성들은 지금 저 위에 있는 여장, 성곽키들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온전하게 남아있고 일부는 복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이 성벽이 90도가 아닙니다.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물려서 쌓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죠? 맨 밑이 이쪽이 제일 앞쪽이고 조금씩 이렇게 물려서 나온 모습이 드는데 이걸 우리가 퇴물림 기법이라고 해요. 돌 하나하나마다 쌓인 대로의 과학과 역사를 담은 남한산성. 더 재미있는 건 여기에서 신라시대 주장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신라인들이 석성을 쌓았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한자의 품자 형태로 돌을 쌓아놓는 겁니다. 품자 형태라는 말은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가운데 하나 있는 이런 형태들이죠. 모든 요새의 운명이 그러하듯 남한산성 또한 병자호란의 패전과 항복의 쓰라린 기억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나 남한산성은 위기의 순간 산을 방패 삼아 모두가 지키려 했던 최고의 방어시설. 그야말로 군사기술의 집대성을 이룬 공간이었습니다. 남한산성의 특징은 치와 옹성이 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전 세계에서 남한산성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본성에서 돌출된 치 더하기, 그 다음에 양마장이라고 해서 본성 성벽을 보호하기 위한 바깥담, 그리고 바깥담의 그쪽에 있는 포대입니다. 그리고 이 포대는 거의 대부분이 독립 막사를 쓸 수 있는 진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병자호란 이후 남한산성은 계속 보완되어 외성과 옹성을 추가로 쌓았고 포로를 설치하며 새로운 화포와 무기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등 방어와 공격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토록 오랜 전란을 겪으며 산성은 스스로 진화한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 산성의 특징은 유사시에 군관민이 모두 다 입보해서 바로 생사를 같이 하는 공간이었다는 게 우리나라 산성의 특징입니다.
결국 적이 쳐들어왔을 때 백성과 군과 관이 모두 다 이 안에 들어와서 생사를 같이 했던 그런 공간입니다. 한 번 함락되면 모두 다 죽는 공간이기도 했죠. 그만큼 절실했던 공간이 바로 산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한 산성은 한편 아픔의 기억입니다. (1636년 12월) 정태종은 12만의 군사를 이끌고 조선을 침입했습니다. 강화도로 가려던 임금은 길을 돌려 남한 산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해 겨울 인조 임금은 남한 산성에 머물렀습니다. 싸움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행궁에 갇혔던 47일간의 시간. 예순의 작가는 그 고통의 순간을 날카로운 글에 담아 많은 독자들에게 공감을 끌어냈습니다. 그 병자호란 때 이 행궁에서 벌어졌던 그 많은 그 말들, 그 주전파와 주화파가 싸우던 그 말들이 떠오르는군요. 굉장히 괴로운 심정이 돼요. 한쪽에서는 이제 싸우자, 끝까지 싸우자. 또 한쪽에서는 투항을 해서 적의 노예가 돼서 또 살아가자, 그런 주장이 있었죠. 작가는 그 누구보다 임금의 고뇌와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 따라 이 성에 들어왔으면은 나는 어떤 인간이 됐을까 생각해봤어요. 그러면 나는 대답은 안 나오고 등에서 식은땀만 흐르는데 나는 사람은 살고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은 승자의 기록이고 떳떳한 패자를 추앙합니다. 그러나 이 난공불락의 성은 패전보다 못한 항복의 치욕으로 전쟁을 매듭짓습니다. 작가의 걸음은 역사의 문 앞에 닿습니다. 여기 남한산성 서문입니다. 그 병자호란 때 인조가 항복하러 나갔던 문입니다. 이 서문은 이 높이가 낮아가지고 말을 타거나 가마를 타고는 나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임금은 말에서 내려서 걸어가야 됩니다. 임금이 이 성에 들어올 때는 남문으로 들어왔어요. 남문은 성에서 가장 화려하고 번듯한 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쫓겨 들어올 때는 그렇게 화려하고 번듯한 문으로 들어왔지만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는 저런 그 치욕의 관문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 밖에 도사린 절체절명의 위기. 논쟁만 거듭하던 성은 결국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인조의 업적은 오직 하나예요. 그 견딜 수 없는 치욕을 감당했다는 것. 그 치욕과 굴종도 또한 역사의 일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절박함이 가득했던 산성.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봅니다. 그래서 산성의 의미는 사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의 생존과 관계된 시설이 바로 산성입니다. 역사는 변하고 과학기술도 달라지고 군사기술에서 이제 산성은 더 필요가 없어졌지만 한편 산성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 땅을 지키고 이 땅을 방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새롭게 일깨워주는 그런 하나의 교훈이 되는 것이 바로 산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생사를 가르는 절망의 순간에도 살고자 하는 절실함으로 돌 하나하나 쌓아 올렸던 위대한 유산, 산성. 위기의 순간 그 절박했던 마음도, 지키고자 했던 절절한 의지도 삶에 대한 털끝만큼의 희망으로 산성은 지금도 저 아찔한 고도 위에서 우뚝 솟아 있습니다.